안녕하십니까, 최동현입니다. 오늘은 제 5주차 1교시 확률 분포와 이산항률 함수 2에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첫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확률 번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분포의 정의 공부하겠습니다.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함수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에 앞서서 확률과 변수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확률은 경험 혹은 실험 결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어서 변수입니다. 관찰 대상의 속성을 척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기록한 값들을 대표하는 값,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확률 따로, 변수 따로 우리가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뒤에 나오면 확률 변수란 값이 나와요. 우리가 변수는 앞에서 한 번 더 본 적 있어요. y는 2x 플러스 3 하면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이 변수란 말은 변하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확률 변수를 공부할 거예요. 앞서서 한번 봤던 내용들이겠죠?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있고, 모집단의 통계치들을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수의 정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복잡해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5천만 중에서 선거권자 3,500만 명의 성향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미리 우리가 3,500만을 대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확률을 구하기가 꽤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표본 공간. 그래서 표본을 선정하게 돼요. 표본 공간은 여러 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여러 개. 여러 개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하는 테스트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겠죠. 즉 어느 표본이 추출되는가에 따라서 추출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추출, 뭐 같은 의미긴 하겠지만 추출, 선정되냐에 따라서 표본 통계량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거치겠죠. 실험. 이 실험은 이제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해서 표본 추출해서 표본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통계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통계량의 정의는 표본의 특성을 대표하는 값들입니다. 따라서 이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추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추정. 그래서 확률과 변수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전에 한번 봤던 모집단이 나오고 표본 공간이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실험하는 거는 수많은 표본 공간 내 수많은 표본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통계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산출된 통계량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추정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확률 변수가 나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확률 따로 변수 따로 공부했었는데 이제 확률 변수가 나왔습니다. 표본 공간상의 모든 표본점에 수치를 부여하는 규칙, 우리가 확률 변수라 불러주고 있어요.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표본점은 총 4가지입니다.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총 표본 공간은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있어요. 각각의 확률들은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각각이 4분의 1이겠죠.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는 동전의 앞면은 1이고 뒷면은 0이라 하여 두 개의 공간을 던져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합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문제 출제자, 여러분이 출제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동전의 앞면을
2로 할 것이고 뒷면은 1로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앞면은 1번, 뒷면은 0번.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값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면수 x는 정의는 사람에 따라 출제자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연 책에서는 앞면은 1번, 뒷면은 0으로 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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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앞면, 뒷면. 이거는 앞면, 앞면. 앞면, 앞면, 앞면이 두 개니까 확률 변수 x 값은 2가 되는 거겠죠. 확률 변수 x 값은 2가 되죠. 1 더하기 1이 되겠죠. 앞면, 뒷면, 뒷면, 앞면이니까 확률 변수 x 값은 1이 되겠죠. 뒷면, 뒷면이니까 확률 변수 x 값은 없어요. 앞면이 하나도 없어요. 앞면이 두 개니까 확률 변수 x 값은 2가 될 것이고 앞면 하나니까 확률 변수 x 값이 1이 될 거고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앞면은 1번, 뒷면은 0번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 변수 x 값이 0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뒷면 나올 테니까. 확률 변수 x 값이 2가 될 확률은 4분의 1 되겠죠? 앞면이니까. 반면에 확률 변수 x 값이 1이 될 확률은 두 번 있죠? 앞면, 뒷면, 앞면. 따라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2분의 1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다 더하면 뭐가 되겠죠? 1이 되겠죠? 다 더하면 1이 돼요. 우리가 가끔 시험 볼 때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3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5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확률은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1은 곧 100%를 말하는 거겠죠.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은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는 확률값과 연동하여 특정한 값을 갖게 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의 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얘를 한번 했던 거죠. 동전의 앞면은 1번, 뒷면은 0번. 얘를 한번 했었고요. 이번엔 주사위 가지고 얘를 또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나타나는 표본 공간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확률 변수,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주사위 눈을 실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이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게 이제 뒷장에 나오겠죠. 표본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뒤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예요. 확률 변수 X 첫 번째 예제겠죠. 첫 번째 예 사례. 주사를 던져서 주사의 눈이 4 이하면 0이고 주사의 눈이 5 이상이면 1로 한다라는 어떤 규칙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사의 눈이에요. 주사의 눈이 있어가지고 4 이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즉 1, 2, 3, 4는 0이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주사의 눈이 5 이상이면 1이 되는 거예요. 5 이상은 5와 6이 있죠? 그럼 x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주사의 눈이 1, 2, 3, 4 확률 변수 x값이 0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주사의 눈이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따라서 확률 변수 x값이 0이 될 확률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4가 되겠죠. 확률 변수 x값이 0이 될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죠. 왜? 4개니까. 확률 변수 x값 5가 나오고 6이 나왔어요. 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5보다 크기 때문에 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잠시 이렇게 머물 때는 지금 펜이 말을 안 들 때예요. 이렇게 5와 6일 때는 확률 변수 x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와 같이 6분의 1, 6분의 2. 따라서 확률 변수 x값이 1이 될 확률은 2개, 6분의 2가 되는 거겠죠. 물론 다 더하면 1이에요. 1을 넘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앞에서 동전 가지고도 우리가 확률 변수 예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에는 주사위를 가지고 또 하나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아마 또 다른 예가 있을 거예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렇게 망설일 때는요, 펜이 말을 안 들 때니까요, 제가 펜에 대해서 아직 좀 두려움이 많아요. 작동 잘못하면 넘어가요, 페이지가. 이번엔 확률 변수 y가 나왔네요. 확률 변수. 이거 y라는 게 아니라 그냥 x예요. 앞에 있는 x랑 구분하기 위해서 y라고 그런 건데, 앞에 있는 x랑 여러분들 착각할까봐 그냥 편의상 y라고 한 거니까 y로 그냥 보시면 돼요. 확률 변수 y.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 눈이 홀수면 1, 짝수면 1이에요. 홀수면 1. 홀수면 뭘까요? 주사위 눈이 1, 2, 3, 4, 5가 나오면 확률 변수가 1이 되는 거고, 짝수면 1이에요. 짝수면 2. 그러면 2, 4, 6이 나오면 확률 변수 값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또 잠시 쉬냐면 펜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따라서 주사위 눈이 1 홀수죠? 그럼 1이에요. 짝수죠? 2죠. 홀수죠? 1이에요. 짝수죠? 2예요. 홀수죠? 1입니다. 짝수죠? 2가 돼요. 따라서 확률 변수 값이 1이 될 확률은 3개니까 1, 3, 5, 6분의 3. 확률 변수 y값이 2가 될 확률은 6분의 3, 2, 4, 6이니까 6분의 3.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눈으로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 건이 여러분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수학이나 통계학을 왜 배워요? 실생활에서 써먹을 게가 있겠느냐? 고등학교 때 미적분 했고 변수 수열도 했고 다 했는데 그거 언제 써먹어요? 이 수학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논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말할 때 논리성이 있는 사람과 논리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친구는 말은 많은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말은 짧게 하는데 의미 전달이 다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논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는 겁니다. 수학이란 거는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논리를 익히는 학문들이에요. 확률 변수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산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정수와 같이 명확한 값을 변수로 하는 값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똑, 딱, 똑, 딱 이게 정해지잖아요. 똑, 딱, 똑, 딱.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 수를 셀 수 있는 변수, 명확한 값이 있기 때문에 셀 수 있어요. 카운트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수 뭐가 있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명확해요. 그리고 셀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넘겨볼까요?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도예요. 분포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도예요.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 변수 x가 0일 때 4분의 1이죠. 그렇죠? 확률 변수 x 값이 1일 때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확률 변수 x 값이 2일 때는 4분의 1이겠죠. 이거는 앞서 했잖아요. 앞면 나오는 경우잖아요. 앞면. 얘는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얘는요. 뒷면 나오는 경우잖아요. 근데 0인데 왜 여기 없고 여기 있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예, 약속. 여러분들이 이 좌표는 무조건 0은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y 값이고 뭐 x 값이면 0은 무조건 여기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편의상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편의상. 왜? 앞에서 우리가 정의해서 앞면은 1번이고 뒷면은 0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 0이란 개념은 없다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의 수치일 뿐이에요. 이것도 단지 명목상의 수치일 뿐이에요. 이해 가시죠? 앞에서 분포표를 보시고 이와 같은 분포도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확률 변수된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7, 80%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췄다가 한번 그래프를 작성해 보세요.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어요. 연속 확률 변수. 뭘까요? 변수 값이 정수처럼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키 재면 어떻게 돼요? 키 재면 173.2578 나오지 않겠어요? 딱 173이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159.5인데 우기잖아요. 160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키 같은 건. 온도도 쟀더니 36.1, 36.2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확률 변수가 연속량으로 표기되어 가능한 변수값의 개수를 셀 수 없는 변수들,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평균 키 세봤더니 뭐 173.576 쭉쭉쭉 나갈 수 있겠죠.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100명을 재가지고요. 나눌래니까 쭉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도예요. 분포 그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에요. 미안해요. 잘 못 따라가서. 펜이 제 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다 구하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1이죠, 1. 전체가 다 확률이니까요. 근데 왜 일반적으로 평균 값이 169.75면은 일반적으로 165 사이와 17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내겠죠.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해보니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73%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왜요? 여기 면적을 구해보니까 0.73이 나왔겠죠. 그럼 이런 면적 어떻게 구해요? 적분으로 해요. 적분. 이렇게. 이해 가시죠? 165부터 뭐 175. 요 식이 fx면 어떤 fx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뭔지 몰라서 한번 본 것 같으죠? 확률 분포의 개념 공부하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 값을 가질 상대적 가능성, 즉 확률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하여 그 값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도수 분포표나 그래프로 표현한 것. 앞서 공부했죠? 네. 도수 분포표도 만들어 봤고요. 도수 분포도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직접 분포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분포도 그래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확률 변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률 분포의 개념 한 번 더 공부하네요.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계속 복습해요. 나온 앞면의 수를 변수 값으로 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라고 되어 있어요. 앞면은 1번, 뒷면은 0번. 그래서 앞면 확률 변수 x 값이 2가 됐고요. 앞면, 뒷면, 앞면이니까 변수 값이 1이고 뒷면, 뒷면이니까 변수 값이 0이 됐어요. 이 확률은 4분의 1. 이 확률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2분의 1 됐고요.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요걸 한번 또 그래프를 한번 더 반복해 볼까요? 그래프가 나왔네요. 한번 더 우리가 이와 같이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 번 더
표로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와 같이 분포, 그래프도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세요.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달라요. 요거는 여기서 또 수학이고 통계학이니까 확률 변수 x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확률 변수의 확률이죠. 확률. px. 확률. x 값이 1. 다시 말해서 p의 x 값이 0일 확률은 뭐가 되죠? x 값이 0일 확률은 4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분의 1. 뭐 직접 써보셔도 돼요. 또 이런 경우는 확률 변수 x 값이 1일 확률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2분의 1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얘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약속해요. 뭐라고? f 0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요? f 1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수학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편해져요. 확률 분포의 종류가 있어요. 확률 분포. 이거 다 공부할 것들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또 글씨가 네, 정상적입니다. 확률 분포를 보니까요. 확률 분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확률 분포 해가지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수와 명확성에 따라서 즉 확률 변수의 값이 명확하고 그 수가 한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반대로 변수값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수치로도 표현하기 어려우며 변수의 값이 무한대인 경우를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했어요. 이산 확률 분포 똑딱 똑딱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한 30분 동안 몇 번 칠까 세볼 수도 있잖아요. 연속 확률은요, 내 시내가 가가지고 시냇물이 흐르는 거 물방울이 몇 개 흘러갔는지 여러분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산확률 분포에는 이항 분포가 있고 초기화 분포가 있고 포항성 분포가 있어요. 요거 다 공부할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나 싶겠어요. 다음 시간이 될지 아마 이건 다 공부할 것들이에요.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에는 뭐 이게 있고요. T 분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규 분포가 있어요. F 분포가 있고요. 여기서 이 두 개만 공부할 거예요. 두 개만. 세타 제곱이라고 그러나요? F 분포는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학과를 가가지고 통계학을 전공한다면 당연히 배우겠으나 뭐 굳이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전공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T 분포하고 이 정규 분포까지만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써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원 석사나 박사 과정을 가게 되면 그때 논문 쓸 때 통계자료 돌릴 때 뭐 세타적이라든가 F 분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경영 통계에서는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포화성 분포 그리고 T 분포하고 정규 분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통계는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분포들을 이용해서 추정이나 또는 가설 검정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추정 나왔죠? 뒷부분에 나오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할 거예요. 이 추정과 가설 검정 공부할 때 이 내용들이 한 번 더 또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예요. 이산 확률 분포도의 그래프고요. 연속 확률 분포도의 그래프예요. 앞에서 보셨죠? 요거 확률 다 더하면 뭐라고 그랬죠? 확률 다 더하면 확률값이 1이에요. 1.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1. 다 면적 다 더하면 1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올 확률을 구하라 또는 요 녹색 줄부분 요것만 확률을 구하라라는 게 일반적으로 확률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어요. 확률 질량 함수.
여기서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확률 변수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그냥 이산 확률 변수일 때 확률 분포 함수를 px라고 하며 이를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을 변수의 분포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이런 모양새들이에요. 예, 앞에서 봤던 모양새들. 여기서도 역시 이거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확률의 맥시멈, 모든 표방 공간상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확률 변수 x 값이 1이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겠죠. 이번엔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확률 분포 함수를 fx라고 표시하며 이때 확률 밀도 함수를 pdf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이건 fx도 되지만 px라고도 해도 돼요. 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도 앞에서 봤던 곡선들이겠죠?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키 평균이 딱 해보니까 평균이 아까 대략 한 170 나왔었죠? 그럼 이걸 구하는 거예요. 175 이상, 175 이상, 학생들 중에 175 이상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라는 게 문제겠죠. 일반적으로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내는 거겠죠. 이 면적을 다 더하면 1이죠, 1. 키 제일 작은 학생 155서부터 제일 큰 애 서장은 학생까지 204를 하다 보면 다 1이 되는 거죠. 1. 전체 확률은 1이 되는 건데 우리는 175 이상만 따져보겠다. 그럼 그 175 이상의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따져보는 거겠죠. 해보니까 2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x축상의 일정 구간, 즉 일반적으로 AB라고 그랬죠? AB. 여기서 A는 뭐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170부터 175 사이. 나는 175부터 185까지 확률 알고 싶어요. 이런 경우예요. A 구간. 일정 구간만 여러분들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160부터 165 사이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간이 A하고 B라는 거예요. 전체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 즉 확률 밀도 함수 구간을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적분한 값은 1이 되는 거겠죠. 그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160부터 165까지만 알고 싶어요. 라는 거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져보니까 한 40%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특성,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 확률 변수 x가 a, b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이 구간에서 해당 확률 분포 곡선을 적분한 면적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따라서 이 전 구간의 면적은 1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되는 거죠. 전체 면적은. 또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165서부터 175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 퍼센트만 알고 싶은 거예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35%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건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시 말해서 x값이 165서부터 175 사이에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적분.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 어떻게 구해요? 고등학교 때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적분 안 배웠는데 문과라서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 주겠죠.
근데 통계학 시간이고 적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해요. 한 번만 딱 시범을 보일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요, 옆집 사는 고등학생 동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카드가 4장 있어요. 카드 4장 각각 보니까 1, 2, 3, 4가 적혀 있어요. 이 중에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서 그 수의 차를 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1, 2, 3, 4가 있어요. 이 중에 2장을 동시에 뽑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 투수의 차를, 예를 들어서 내가 2장 뽑았는데 2하고 4가 나왔어요. 그럼 투수의 차가 뭐죠? 4 빼기 1 하면 되겠죠? 4 빼기 1하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률 변수 X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4개 중에 2장 뽑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4개 중에서 2장 뽑은 거겠죠? 계산하면 되겠죠. 6개인가 봐요. 2장이 1, 2가 있고 1, 3 나왔고 1, 4가 나왔고 2, 3 나왔고 2, 4 나왔고 3,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차는 1이죠. 1. 1, 3 나면 2가 되는 거고 1, 4가 나면 3이 되는 거고 2, 3 나면 다시 1 되는 거고 2, 4가 나왔으면 2가 되는 거죠. 두세 차가. 3, 4가 나왔으면 1 되는 거죠. 따라서 확률 변수 X값이 1일 때는 1, 2, 2, 3, 3, 4. 확률 변수 X값이 2일 때는 1, 3, 2, 4. 확률 변수 X값이 3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하고 4가 되는 거죠. 펜이 또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원인 알면 해치울 텐데. 따라서 X값이 1일 때는 6분의 3. 왜요? 3개니까. 확률 변수 X값이 2일 때는 2개, 6분의 2. 3일 때는 6분의 1. 왜 이렇게 표시 갑자기 했어요? 그 뜻이에요. 확률 변수 X값이 3이 나올 확률은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줄여서 F3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이런 개념이고 약속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두 수의 차가 3이 날 확률은 6분의 1. 그럼 글로 쓰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딱 표시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수학은 그만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와 같이 부호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호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앞에서 표로 봤고요. 이제 그래프로 볼 거예요. 카드 4장에 1, 2, 3, 4가 적혀 있는데 이 중에 2장 카드 쭉 했죠? 확률 변수 X가 2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했단 말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좀 더 자세하게 적으려면 F 스몰 x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좀 어정쩡하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작업하시는 분이 수학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머니에 흰 공 2개가 있고 파란 공 4개가 있대요. 또 주머니 또 나왔어요. 수학은 이 주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흰 공이 2개 있어요. 흰 공이. 파란 공이 4개 있대요. 크기는 똑같아요. 파란 공 4개 있대요.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2개를 꺼낸대요. 동시에. 그때 흰 공의 개수 X를 구하라.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면 파란 공만 2개 나오겠죠. 흰 공이 하나 나오면 파란 공 하나, 흰 공이 2개 나오면 파란 공 없는 거죠. 따라서 흰 공의 개수 X는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률 변수 X값을 이와 같이 구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사항들이겠죠. 이해 가나요? 그럼 확률 변수 X값이 0이 될 확률은, 이 0이 될 확률은, 요 확률은 6개 중에 2개 꺼내는데 파란 공만 2개 날 확률이겠죠. 이거는 6개 중에 2개 꺼내는데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 파란 공 4개 중에서 하나.
얘는 뭘까요? 6개 중에 2개 끓이는데 흰공 2개 중에서 2개 다 나오는 경우겠죠. 이거 가나요? 그래서 15분의 6, 15분의 8, 15분의 1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전체 확률은 1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조합 계산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이해됐으니까 통과. 주머니에 흰 공 2개, 파란 공 4개,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값이 0이 나올 확률은 어찌 됐나요? 15분의 6이었나요? 얘는 15분의 8, 15분의 1. 다 더하면 1이겠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f 이렇게 스몰 x라고 써요. 통과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통과하겠습니다. 앞에 예제완을 보고 예제완은 동전이었나요? 뭐였죠?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나온 게 뭐였나 모르겠네요. 뭔가 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어떻게 확률변수 x가 1이 나올 때 6분의 3이었고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2였고 3이 나올 일이 6분의 1이었던 건 기억이 나요. 합이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앞에 있는 누적이에요, 누적. 요거는 누적이에요. 요 2개를 합친 거겠죠.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얘는 요 2개를 합친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합친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적이에요. 큰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예제완을 보고 다음을 구하세요. F1은 F1 그대로 3이죠. F2는 F1, F2 더해가지고 6분의 5가 되는 거고 라지 F3는 다 더하니까 1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제완을 보고 했던 내용들이죠. 어려움 없으니까 통과. 예제완을 보고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라지 fx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지 fx. 6분의 3, 2개 더하니까 6분의 5, 3개 다 더하니까 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누적이에요, 누적. 네. 예제완을 보고 이 확률을 구하고 이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있죠? x가 2보다 크나 같으면 f2가 f3가 있겠죠? 더하면 6분의 3. 이거는 뭐죠? 2보다 작은 경우니까 1과 2인 경우겠죠? 1일 때 6분의 3, 2일 때 6분의 2, 더하면 6분의 5가 되는 거겠죠. 뭐 어려움이 없어요. 초등학교 문제예요. 다음 예제 2를 보고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2는 또 뭐였나요? 네. 여러분들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뭔가 주머니 속에서 공을 꺼냈죠? 6개 중에 2개 꺼냈는데 흰 공이 개수였나요? 하나 나올 확률이었나요? 2개 나올 확률이고 3이었나요?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었나요? 하나도 안 나올 확률, 하나 나올 확률, 2개 나올 확률이지 않았나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누적이에요. 요거 누적 요거고요. 얘는 2개 누적한 거고요. 얘는 3개 누적한 것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이것도 이게 아니고요. 라즈 fx로 표시하면 돼요. 수학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라지 fx가 1일 때 15분지 6, 2개 다 더하면 15분지 14였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예제 2를 보고 이번에는 x가 1보다 큰 보다 같은 경우와 x가 1보다 작은 경우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마 예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인가 봐요. 2보다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2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2이니까 이렇게 구한 거고 x가 1보다 작으니까 f0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구한 것 같아요. 네, 아마 x값이 0과 1인가 1이었을 거예요.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하나 나올 확률, 2개 나올 확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공부했어요.
확률 변수. 확률 따로 변수 따로겠죠?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는 경우 산출되는 변수, 확률 변수의 평균값은 곧 기대값이 되는 거겠죠. 항상 평균은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성적의 평균이 향후 기대되는 기대값이다 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관찰하는 것을 확률 실험이라 하고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확률 변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의 정의역,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집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는 어떤 사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의 분포고요. 실험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고 이에 대응하는 확률을 확률 분포표나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어요.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인지 또는 연속 확률 변수인지에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